제품 디자인 하다 보면 표면에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패키지 같은 게 있을 때 표면의 일정 부분에 문양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글자가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거나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제품의 로고를 실크 인쇄 등으로 이 표면에 입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보통 이제 튀어나오는 가공을 엠보스라고 하고, 글자가 음각으로 이렇게 파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가공을 한다 그러면 보통 디보스 가공이라고 해요. 이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글자나 문양 같은 것들은 최종 금형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디자인의 시안 작업을 할 때는 보통 A안, B안, C안 이렇게 등등등등등등을 하죠. 간단하게 둥근 로고를 이 탑에서 봤을 때, 탑에서 우리가 로고를 이렇게 넣을 거다, 또는 로고를 굉장히 크게 넣을 거다, 또는 로고를 여기다가 작게 넣을 거다 라고 하면, 근데 이 로고가 복잡하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모델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시간 이렇게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이 범프 맵을 이용하면 이 기본이 되는 형태 하나만 만들어 두고 그 튀어 올라오고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매핑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3시간이 30분, 15분으로 줄어드는 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디자인의 시안 과정에서 빨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C가 가장 나았더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모델링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즉, 제품의 표면에 이렇게 튀어 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어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범프 맵입니다.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스 맵이에요. 이 범프 맵은 표면에 굉장히 섬세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정도에 사용합니다. 만약 이렇게 튀어 올라온 곳이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고 쳐요. 이렇게 둥글게 이만큼이 튀어 올라왔으면 요거를 외곽 쪽에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이게 돌아가면. 하지만 범프 맵은 섬세한 차이를 표현하는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게, 범프 맵은 앞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튀어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 패턴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거기가 정말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범프는 튀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명도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실제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모델링의 어떤 용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범프 맵보다는 조금 더 까탈스럽죠. 그래서 섬세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줘야 될 때는 그 범프 맵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범프 맵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자면,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종이의 프레스 가공을 통해서 튀어 올라오는 느낌, 또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나이키 로고라던가 이런 정도는 범프 맵으로 충분한데, 이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그 신발 모양처럼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머지 표면에 오돌도돌한 느낌들은 전부 다 범프 맵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픽
으로 처리가 되는 패키지가 있고, 틴,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 틴 케이스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는 경우에는 범프 맵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옆편처럼 이렇게 열기 쉬우라고 이 자글자글한 돌기가 있는 경우에도 범프 맵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브랜딩이나 패키지 면에서는 그래픽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제품, 지금 여기 비누에 벌 엠보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케이스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메인 그래픽, 어떤 건 인쇄로 돌리고 어떤 부분은 제품의 엠보스 또는 디보스로 처리하면서 이 다채로운 반복 변주를 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 튀어 올라오는 경우에는 범프 맵으로 처리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요거는 범프 맵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이것도 범프 맵, 이런 것도 다 범프 맵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유리 크리스탈에 새겨져 있는 이런 문양들도 다 범프 맵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제 요거는 범프 맵은 좀 어렵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외곽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요 정도는 다 범프 맵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것도 요 외곽을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맞는데, 근데 정면 뷰를 찍어야 된다라고 할 땐 범프 맵도 충분합니다. 위에 있는 이런 검은 나무도 표면의 저런 처리는 범프 맵.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들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모델링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를 켜고 파일 앤 뉴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줘요. 물론 포토샵에서 해도 됩니다. 이 범프 맵의 기본은 명도예요. 명도. 밝음과 어두움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원을 그렸다. 그럼 이걸 범프 맵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선명하죠. 칼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높이는 이 범프 헤이트, 범프의 높이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키샷 내서 범프 헤이트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만큼 섬세하게 튀어 올라오게 할 건지, 또는 이걸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건지도 이 범프 헤이트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범프 헤이트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0.5냐 마이너스 0.5냐에 따라서 이 화이트와 블랙 사이의 개조를 얼마만큼 해석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스타일라이즈에서 패더를 줘요. 패더를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화이트죠.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그라데이셔널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명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네가로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 스트로크를 주고 그 스트로크의 명암을 이렇게 리버스해서 반대로 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얘가 블랙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게 블랙인 부분이 올라와 있고, 한번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실제 이제 키샷 범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는 속을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로크의 모양을 한 번 더 화이트를 여기다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이나. 자, 근데 이제 이건 이게 벡터 파일이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포토샵 등에 가서 이걸 JPG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범프 맵은 이미지를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이걸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픽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포토샵에 와서 파일에 뉴 하시고 큼지막하게 해보죠. 아니죠. 일부러 픽셀을 좀 보여주게 2000에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서 붙여넣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 JPG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 이제 키샷을 열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 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그럼 저 플레인을 스케일로 비율을 맞춰주죠. 비율을 이 정도. 그래서 이 비율은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이미지 비율과 비슷한 게 가장 결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재질을 줄 것이냐. 지금은 디퓨즈로 되어 있죠. 디퓨즈는 뭐 반사나 뭐 표면 거칠기 없이 오직 색깔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한 곳에 가서 바탕화면 이제 요 파일을,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놓으면, 자, 이렇게 뜨죠. 텍스처 맵을 컬러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오페서티로 놓을 것이냐, 투명도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범프로 놓을 것이냐, 또는 라벨로 스티커처럼 붙일 거냐. 그럼 우리는 범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지금 텍스처가 제 위치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 탭에 가서 지금 범프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Move Texture 하면 지금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 들어와 있죠. 지금은 여기 면이 하나만 있으니까 모델에다 놓고 P2 X축, Y축, Z축이 어디에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파트에다가 놓는 게 더 나을까? 잘 안 맞죠? 그러면 다시 X. 그럼 그게 잘 안 맞을 때는 다시 한번 Move Texture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인으로 바꾸고 다시 Move Texture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맞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끝부분 사이즈는 맞는데 양쪽에 더 보이는 게 있죠. 이제 그거는 밑으로 내려오면 리핏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범프에 범프 헤이트가 있죠. 그럼 범프 헤이트가 지금 1인데 이걸 한 5 정도로 높이게 되면 한 1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걸 검은색 플라스틱 그걸 줬더니 이게 아예 사라져 버리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여기 디퓨즈에서 페인트로 두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0.05 정도 한번 줘봐요. 그리고 이제 환경을 집어넣으면 보세요. 첫 번째 화이트 배경에 그냥 블랙만 넣었던 게 1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가 완벽히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좀 멀리 떨어져서 확인을 해보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화이트가 되고 다시 블랙인 거는 이런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 픽셀 사이즈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프 맵은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모델링을 해오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떨어져서 볼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링 하나만 줬던 건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맵의 상태였고, 이제 그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봤던 이 복잡한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가 어디가 화이트가 되어야 되고 어디가 블랙인지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제 범프에서 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걸 잠깐 포즈 걸어 두고요. 어떤 문양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열어서 블랙 앤 화이트 플로랄까지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막 나타나요. 이 중에서 좀 볼드한 느낌이 좋은데 디자인 벡터 네,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이걸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N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png 파일이죠. png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서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작죠. 이렇게 좀 이미지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열어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과 화이트가 되게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걸 하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줘봅니다. 요 정도.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주고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강하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요거 다시 2번. 자, 그 다음 키샷으로 와서 포즈 풀고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걸 실린더 좀 크게 만들고 옆에다가 갖다 놓고 바닥에 붙이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바탕화면에 있는 이걸 두 개를 한번 해보죠. 그럼 듀플리케이트 해서 옆에다가 두고요. 첫 번째는 선명했던 걸 넣고 여기다가 컬러가 아니라 범프를 줘요. 옆에는 블러링 처리를 한 걸 주고 범프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페인트나 이것도 페인트로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하면은 블러링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블러링이 되어 있는 건 살짝 어때요? 이게 조각칼로 보자면 약간 이 볼륨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범프 헤이트를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주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반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했더니 이게 튀어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그럼 이거를 1로 했더니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보자.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아까 우리가 받았던 이제 이게 있었죠? 요 PNG. 그러면 이제 이 PNG를 이제 포토샵에서 열어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범프 맵은 PNG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경에다가 그냥 화이트를 깔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 다치 툴을 가지고 지금 블랙이니까 섀도우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얘가 밝아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쓱쓱쓱 문질러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만큼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다른 부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해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어디가 튀어 올라오고 어디가 안 튀어 올라올 거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외곽이 너무 선명할 수 있으니까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살짝 더 줘요. 주고 그다음 이걸 다시 저장합니다. JPG로 저장.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Add Geometry 해서 이번에는 일단 플레인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플레인. 아까 만들어 놨던 것들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이 플레인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범프로. 그 다음 이걸 메탈릭 메탈로 메탈릭 페인트로 바꿨다. 우리가 아까 좀 명암을 좀 줬던 부분들이 살짝씩 티가 날 겁니다. 근데 티가 안 나니까 좀 더 나게 이렇게 주면 확실히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5를 치면은 얘가 튀어 올라온 것처럼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실버고 배경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텍스처를 만약에 우리가 텍스처를 줄이고 리핏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여러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포인트 면에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리핏을 빼고 그 다음에 무브 텍스처를 해서 로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구나. 그 다음에 또 무브 텍스처에서 텍스처를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중앙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잠시 포즈를 걸어두고 라이너로 와서 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위쪽에 뭔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오면서 아마 이렇게 되겠죠.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쪽도 그려줍시다. 대충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뚜껑 코르크 마개 같은 게 일단 대충 그려놓고 그 다음 바꾸죠. 그다음 이걸 컨트롤 포인트 온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리볼브 해서 한 바퀴를 돌려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 손잡이 같은 게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냥 그려주면 되죠. 동그라미 여기다가 갖다 놓고 파이프 얘의 섹션을 이 정도 그러면 뭐 이런 게 됐죠. 그 다음에 스플릿 고스 들어보면 지금 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걸로 또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고 그럼 잠시만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위에 봤더니 스플릿 페일이 나와요. 스플릿 페일이 나올 때는 지금 여기 뭔가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러면 컨트롤 Z 다시
원상복구. 다시 한번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이거를 이걸로. 그러면 이제 안쪽에 불필요한 거 지워내고, 그 다음 아마 여기도 불필요한 거 지워내고, 불필요한 거 지워내고, 그 다음에 이 선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네를 조인하면은 아마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로 5 정도, 어휴, 라운드를 0.5, 여기도 0.5.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스케일, 지금 이게 뚜껑이 지금 존재감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인트로 그냥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블랙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아랫부분은 느낌이 좀 달라. 그러니까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자,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폴리 서피스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잠깐 부셔주고, 얘 단일 서피스에서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내가 요 정도 끊어서 나중에 요쪽은 다른 질감을 가져갈 거다. 그 다음 위쪽이랑 요것들은 비슷한 질감으로 할 거다. 그러면 안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은 또 다른 느낌이다. 그 다음 범프가 들어갈 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범프를 우리가 어디에다 넣을 거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에다가 로고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 없어도 일단 해보고 다시 한번 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파일에 이제 요걸 세이브 에즈, 바탕 화면에다가 라이노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파일에 new 해서, 여기 아래쪽에 종이가 있었구나. 자, 언타이틀 파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일단 머터리얼에 페인트에 이런 거 블랙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이 부분은 표면에 러프니스를 좀 주자. 그러면 이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그라운드 플레인 깔고, 그 다음 그라운드 플레인에 리플렉션 콘트라스트 주고, 그 다음 리플렉션의 정도 만들어주고, 러프니스 살짝 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거는 코르크 느낌이죠. 그러면 텍스처 코르크를 금방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그럼 이런 코르크 텍스처를, 요 느낌이 더, 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JPG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된 코르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이 컬러에다 넣는 거죠. 디퓨즈. 지금 이게 어드밴스드로 되어 있지만 이걸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그 다음 코르크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데 러프니스가 0.1 정도로, 그 다음 텍스처에 요거를 그대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범프에다가도 같이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이 표면이 살짝 오톨도톨한 느낌이 더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메탈릭 페인트보다는 그냥 페인트, 새까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에 가서 이런 블랙은 블랙 온 블랙인데 아예 이런 느낌이 더 나아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알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조절하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빛의 느낌은 이 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바닥이 조금 더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 리플렉션 콘트라스트를 더 세게 주면은 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값도 더 밝게 만들든가 아니면 더 어둡게 만들든가, 약간 더 밝은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범프를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프. 일단 요거 지워버리고요. 로고 만들어 놨던 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일단 가이드라인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 아까 저 이미지에 뭐라 써있는지 한번, 자 이거 포즈 걸어놓고 이미지 뭐라 써있는지 한번 보죠. 블랙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러면 블랙 뭐였죠? 스퀘어 앵코 캘리포니아 블랙 듀 검은 이슬이다. 그럼 이걸 폰트를 원하는 아주 화려한 뭐 이런 느낌이다. 되게 막 독한 어떤 술일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B가 뭔가 멋있어요. 그러면 B를 그냥 이따만하게 뒤쪽에다 하나 더 갖다 깔자. 근데 요거는 컬러를 살짝, 그 다음에 요 블랙. 지금 이게 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나지만 실제로 나중에 범프에 넣어보면 이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고 여기서 스타일라이즈에 페더를 줘버려요. 그러면 1.5 아니 좀 더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윈도우 어피어런스에 지금 이 스트로크 페더를 그래서 2 더. 그 다음 요것도 다음에 밑에 오리지널 오리지널 써놓고 요건 다른 폰트. 너무 얇으면 범프도 티가 잘 안 나요. 네. 막 쓰는 거죠. 싱글 몰트 위스키다. 위스키. 네. 보통 이런데 신스 1930년 이런 건 좀 줄이고, 그 다음 이런데 동그라미 넣고 텍스트에 타입 오너 패스 여기다가 막 쓰죠. 월드와이드 싱글 몰트 위스키고 신스 1930년이고 이걸 좀 크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또 줄 하나 아까 우리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넣고 이걸 스트로크로 바꾸는데 그 스트로크를 두께를 살짝 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여기를 이렇게, 하지만 여기 블랙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 이걸 또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안쪽에다 하나 더 좀.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를 저기 가서 입혀보는 겁니다. 요것도 스트로크 한번 더 줘서 더 두껍게. 그 다음에 컨트롤 C 포토샵에 가서 자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지워내고요. 컨트롤 N 1000에 3000 정도다. 자, 한 요 정도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
save as jpg로 바탕화면에다가 언타이틀 2번, 그 다음 그거를 여기 와서 포즈 풀고 바탕화면에 있는 언타이틀 2번, 네, 요걸 여기에다가 주는데 컬러로 주는 게 아니라 범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맞춰줘야 되죠. 일단 범프를 줄 건데 박스가 아니라 지금은 실린더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무브 텍스처에서 보면은 텍스처가 아마 엉뚱한데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2X, P2Y, P2Z, P2Z죠. 그 다음 지금 이게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돌려요. 돌리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다음 사이즈는 우리가 줄이면 되는데 비례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이 비례 자체가. 그렇다면 이렇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 리핏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쪽 부분이 잘 안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냐면 얘가 너무 왜곡이 심해서.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깝지만 얘를 지워버려요. 텍스처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딜리트. 자, 요만큼만 일단 가져와 볼게요. 요거에 이제 요거 선 빼고 컨트롤 C, 아니죠, 그냥 포토샵에서 잘라주면 되지. 요만큼을 따로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 요만큼 자르고 또 save as jpg, 이번엔 여기 언타이틀 3번. 그 다음에 요건 또 따로. 지금 이 선이 아까 들어갔더라고요. 안 들어가게 컨트롤 C, 포토샵에 가서 네, 지워버리고 컨트롤 V, 확대.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jpg 언타이틀 4번. 자, 여기서 다시 언타이틀 3번을 여기에다가 범프로 넣어요. 그 다음에 리핏 다 빼고 텍스처 맵에 실린더 바꿔주고 무브 텍스처 X, Y, Z.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뷰로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위드를 좀 많이 줄여주고 한 바퀴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얘가 위치하도록 한다.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죠? 아까 그 톤 차이에 살짝 내준 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범프가 들어가 있는데 또 범프를 넣을 수 없어요. 모델링 자체를 바꿔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가 들어갈 곳을 맞춰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뚫는 게 가장 좋으냐? 여기서 우리가 로고 들어갈 위치를 쥐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지우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 다음 온 김에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날아가겠다 이거. 잠시만요. 네. 솔리드 포인트는 리볼브에서 잘못 당기면 안 예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셔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더. 그럼 얘도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날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수밖에. 로프트로 안쪽 맞춰주고, 그다음 이것도 보라색, 그
다음 바깥쪽도 로프트로 이렇게 하는 김에 얘는 또 다른 범프를 넣으면 되니까. 자, 됐죠? 다시 세이브. 안타깝지만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라이트 넣고, 그 다음에 페인트. 요 느낌 나쁘지 않네. 페인트. 그 다음에 여기 넣고 페인트의 러프니스 0. 근데 텍스처에 뭐가 들어가 있죠? 빼버리고, 여기는 다른 걸로. 그 다음 이것도 페인트 예 블랙.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만 옆으로 돌리고 맞춰주고, 그 다음 코르크 디퓨즈에다가 주고, 그 다음 얘는 그냥 페인트나 플라스틱. 근데 너무 번쩍번쩍거리니까 범프에다가 쉬프트 누르고 똑같이. 그래도 너무 번쩍거리니까 러프니스를 0.1. 네.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 놨던 범프를 여기에다가 주자. 그 다음 리핏 빼고 무브 텍스처. 자, 텍스처 맵이 실린더죠. 무브 텍스처 X, Y, Z. 그 다음에 사이즈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사이즈 좀 더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것 중에 다른 걸 써보려고요. 아까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아니야, 이런 거를 일단 복사 해놓고 언링크 머터리얼 해서 여기에다가 별도의 이 범프를 따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쓸 수 있게. 그러면 여기다가 범프. 그 다음에 실린더인데 무브 텍스처 해보면 이만큼 들어와 있죠. 사이즈를 팍팍팍팍 줄여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핏 걸면, 그러니까 지금 벌티컬은 필요 없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더 튀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2.5 살짝만. 그럼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이런 느낌. 그 다음 아까 여기 파트에다가 별도의 우리 튀어 올라오는 로고를 여기 범프. 그래서 가서 보면 지금 박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플래너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브 텍스처. 그 다음 무브 텍스처 주고 이제 사이즈를 옆에서 이제 보면서 맞춰야 되죠. 일단 위치는 여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각도랑 그게 얼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근데 지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 텍스처를 -2, -1 해서 좀 튀어 올라오게끔 보이게 하자. 지금 이게 돌아갔죠? 그럼 얘를 다시 텍스처의 요 위치를 돌려서 맞추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그라운드 플레인, 더블 클릭, 반사, 러프니스 주고. 자, 그럴듯하죠? 이걸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 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멀리서 봐야 됩니다. 멀리서. 범프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화이트가 강하게 나타나요. 튀어 올라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를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된다. 물론 뭐 이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이거를 페인트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이 스페큘러 값을
이렇게 그레이로 바꿔주면은 좀 확실히 화이트에서 조금 더 어두워지긴 하는데,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에서 우리가 뎁스 오브 필드를 준다. 그래서 여기를 딱 맞추고 포컬 랭스를 10 정도 준다. 여기다 맞춘.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뭔가 쓱 이렇게 그 DOF 애니메이션이 걸려서 쓱 돌아가면서 술 광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쓱 사라지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 돌리는 거야. 아마 트위스트 카메라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쓱 돌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이 걸려지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 현재 상태에서 뭔가 이미지에서 뭔가 포토 그래픽으로 바꾸고 익스포저와 화벨을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도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범프 맵을 통해 지금 여기 톤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톤 차이를 내줬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한번 또 바꿔보는 겁니다. 일단 저장 하나 하시고, 이제 바닥을 우리가 그라운드 플레인을 깔아놨는데 그 그라운드를 페인트로 바꿔버려. 그 다음에 또 이런 수로는 우드 베이스에 있으면 더 좋겠죠? 텍스처. 그럼 우드에 거친 우드 느낌, 이제 컬러 맵을 주고, 그 다음 쉬프트 누르고 범프 맵에도 똑같이, 그 다음 범프 맵이 너무 세면 안되기 때문에 0.2, 그 다음에 환경을 어떤 걸 줄까요? 일단 실내 환경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찾아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저쪽 뒤쪽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엔바이로먼트의 사이즈가 절반, 그 다음 어차피 HDR 에디터에서 블러를 잔뜩 줘버리면 이렇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틸트 또는 로테이션.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밝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러프니스부터 좀 더 주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블랙 베이스의 바탕을 그대로 쓰고, 이제 그대로 블랙 베이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엔바이로먼트에다가 이 뒤쪽에서 뭔가 빛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지금 오피스 홀웨이죠. 사이즈를 늘려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요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면 사이즈를 잔뜩 늘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다시 이걸로. 그럼 이거는 지워버리고, 터치 아파트를 저 정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러는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줘버리면 되죠. 트러스트. 그 다음에 요거의 톤을 채도를 더 낮춰버리죠. 채도 낮추고 이미지에서 비네팅 주고 조금 더 옆으로 와야 되겠다. 엔바이러먼트. 뭐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빛이, 그다음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보이는 거는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엔바이러먼트의 전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럼 150으로 늘리고, 아니죠, 50으로. 이 엔바이러먼트의 전체 사이즈, 그럼 세팅에 엔바이러먼트의 사이즈가 200cm인데 300. 네. 그다음 여기 텍스처가 너무, 그 다음에 이거를 50도. 그 다음 이게 페인트 아니면 플라스틱. 디퓨즈에 조금 더 어둡게 색을 더. 그 다음에 이미지 어스펙트 레티오 A4. 뭔가 햇살이 뭔가 촥 비추면서 좀 그런 느낌이 더 들면 좋겠는데. 그 다음 카메라에서 이제 뎁스 오브 필드, 내가 포커스 맞추고 싶은 곳 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그 다음 이미지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웜하게 돌고 콘트라스트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톤 커브에서 블랙,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씩 더 만져서 더 예쁘게 해주죠. 미드톤, 그 다음 하이라이트 역전되지 않게 좀 더 세게.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좀 더 밝게. 그 다음에 컬러의 채도 값을 조금 더, 바이브런스 좀 더 그 다음 뭐 블룸은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멀멀하게 할 거면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느낌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보통 뭐 해골, 뭔가 이렇게 체인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뭔가 베이직한 뷰, 다음 이건 디자인을 좀 다르게. 그러면 유리 컵 같은 거 포즈 걸고요. 뭘 할까요? 위스키. 구글에 가서 찾아야 되죠. 위스키. 그러면 이런 샷잔이 있을 겁니다. 위스키 글래스.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예쁠까요? 이런데 이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 같은 것도 옆에다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화이트였으면 뭐 여기는 블랙인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블랙에, 아이씨, 또 블랙이면 저기 안 보이는구나.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애드 지오메트리에서 스피어 넣고, 자 잠시만,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 빼고, 아이고, 늘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머터리얼 그래프, 노드, 지오메트리, 플레이크를 지오메트리에다가 주고, 디퓨즈는 블랙이고, 그 다음 플레이크의 사이즈가 0.5인데 해서 execute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사이즈를 0.2로 줄이고 덴서티를 0.1로 간다.
그러면 이런 느낌. 덴서티가 너무 약하죠. 0.2, 0.4, 그 다음 1. 죄송합니다. 제가 이그제큐터를 안 눌렀죠. 네, 잠시만요. 0.3. 자, 뭐 이런 느낌을 내가 연출했다. 막 검은색에 막 검은색이 막 내려오는 거죠. 이게 디퓨즈가 아니라 페인트.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인덱스를 높여줘. 0.25. 유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메탈 말고 유리, 글래스. 리플렉션 인덱스를 1.1. 약간 반투명. 다가 굴절까지 주면은 입자가 쫙 내려오면서 그런 카메라에 뎁스 오브 필드 같이 매겨주고, 여기 요 포인트 잡고 뒤쪽으로 3. 그러면 여기 라이트를 추가한다던가 뭐 빛의 기둥을 만든다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또 설명해야 될 게 좀 꽤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요청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만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포토샵에서 만들고 그걸 오버레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어떤 색감을 좀 더 넣어줘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좀 툭툭툭툭 오버레이나 스크린 오버레이가 맞는데, 그러니까 색감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이쪽 부분은 살짝 그린기를 더 주고 저쪽 부분은 약간 톤 다운된 바이올렛기를 여기다가 조금 더 슬쩍 넣어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블루. 그래서 보통 영화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게 다 이제 이런 색감 보정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조금씩 손대주면은 화면의 컬러감이 굉장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부분마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묘한 차이긴 해요. 요 두 개의 이미지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 오른쪽 이미지도 할 거 다 했어요. 렌더링해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거 다 해줬고, 뎁스 오브 필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포토, 그러니까 커브까지 다 해줬죠. 그 다음 이 색감도 이 환경을 지금 2개, 3개를 막 뒤섞어가지고 엔바이러먼트에 보면 기본 블랙 앤 화이트 환경에다가 따로 이 실내 환경을 더 집어넣어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약간씩의 이 미묘한 컬러감을 더 주니까 훨씬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포스트 프로덕션 영화에서 보면, 공포 영화는 대부분 다 녹색이나 블루 또는 바이올렛, 레드 이런 것들을 이 주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입히고 하는 것도 포스트 프로덕션에 들어가지만, 색감을 맞추는, 특히 이런 색감을 맞추는 게 어도비 프리미어나 에펙 같은 거, 프리미어 프로 컬러 컬렉션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다채로운 미묘한 하이라이트에 레드기를 조금 더 주고, 미드톤에 블루기를 조금 더 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해주게 되면은 그냥 막 찍은 게 이렇게 더 극적인 맛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서 보고 저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네 해서 그냥 툭툭툭툭
툭툭 포토샵에서 쳐주는 거죠. 지금은 싱글 컷이라 포토샵에서 쳐주지만 나중에는 이런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데서 이 컬러들을 멋지게 보정을 해주게 돼요. 암울한 느낌도 들게 하고 뭐 더 행복한 느낌이 들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드라마와 영화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의 유무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정말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범프 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그 디자인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질 기본 범프와 투명도 활용한 와인과 술병 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한 10주차 정도 진행이 된 터라 키샷의 대부분의 기술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진행된 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뭐 입자로 스파클링을 표현한다, 포토샵으로 합성을 한다, 그리고 여기 그 술병에서 소리 떨어진다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왔죠.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왔지만 배경과 시점이 맞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윗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배경의 시점은 지금 여기에 아이 레벨이 걸쳐져 있어서 아마 윗면이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인 것. 분위기는 좋은데 이 주제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표현을 하려고 했었겠지만 지금 뭐 모델링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 뭐 조명이 더 어둑어둑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파란색 테이블, 일단 검은색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3D 냄새를 지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 프로젝션 기능을 활용을 한 거죠. 와인 병에 비해서 와인 잔이 좀 우아함이 떨어지고 크기가 커 보인다. 그리고 이 코르크 막에는 매핑을 좀 더 잘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아주 맑은 로즈 샴페인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알레시나이거나 아마 다른 옛날에 그 모델링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해주었고, 이 고급스러움에 비해서 이 바닥에 깔려있는 나무의 텍스처가 그 고급스러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같은 작품이고요. 커스틱스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나오려면 렌더링을 아주 오래 걸어야 될 텐데, 네, 이제 프로젝션 기능으로 뒤쪽에 장미꽃이 한 송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색 어떤 샴페인의 액상 질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반면에 그 바닥의 그림자들이 사라져 있죠. 그래서 그게 프로젝션 때문에 없어 보이는 건지 한번 좀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쁘죠? 특히 키샷으로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감도 많이 붙고요. 여기 보면 춤추고 있는 발레리나의 그림자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휴양지의 노을, 그래서 연인과 함께 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인의 주둥이 뒤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검은색 도자기가 겹쳐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쨍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 범프 맵을 통해서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의 느낌을 잘 살려주었고요. 그 다음 돌의 질감도 좋고, 하지만 뭐 굳이 아쉬운 점을 좀 뽑으라고 하면 그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극들을 조금 더 조절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와인 오프너가 오히려 그 작은 라운드 값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3D 냄새가 나는 단점이 보입니다. 이건 와인 잔이 안 예뻐요. 비례가. 이건 너무 콸콸 나오고 있죠? 네, 개체 간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와인 잔도 있고, 그 다음 와인, 눕혀져 있는 와인 오프너가 코르크 막에도 끼워져 있고, 치즈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병들도 있는데, 조금 많아 보입니다. 네, 분위기가, 어, 오래된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노출이 이 부분이 살짝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과투시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리고 그 개체들 사이의 간극들을 좀 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양초는 트위스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촛대에도 범프 맥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섬세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병이 이렇게 밑이 두꺼운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유리가 두껍지는 않으니까 깔끔하죠. 여기에 그 정직한 빛 말고 지금은 화이트 백광이 내려쬐고 있는데 조금 더 그 감성적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와인병이 너무 많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와인병이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디캔터로 해놓은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작아 보여요. 너무 분위기 좋죠? 그 다음 여기 뭐 이건 뭐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와인 오프너만 위치가 여기가 맞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붉은색 나무, 뭐 마호가니 나무에 이렇게 노출 부족이라고 보기에는 또 이게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유리에 지금 엣지들이나 타구는 아주 작은 그 하이라이트들이 없는 건 끝부분에 라운드 값들이 좀 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비추이는 이게 밝은 그 HDRI의 그 밝은 부분이 좀 더 이 부분에 좀 들여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무난합니다. 너무 무난해서 좀 특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아트워크 작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코르크 마개가 좀 더 리얼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DOF도 쓰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쓴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여기서 제일 안 어울리는 걸 찾으라라고 하면 이 우드 트레이가 제일 이상하죠. 올리브 그린으로 처리한 그 전체적인 톤도 다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이 샴페인 이 로고는 합성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둥이가 좀 커 보이죠. 너무 쨍합니다. 3D 냄새가 조금 난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화이트 백광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보라색이에요. 와인 같지 않게. 네, 아까 봤던 거고. 네, 아주 코르크 마개를 끼워줬으면 코르크 마개를 지금 여기다 빼주었군요. 지금 여기 그 크롬에 반사되는 주변 환경을 보면 거의 블랙에 이 3포인트 라이트를 쓴 것 같죠? 유리도 잘 표현이 됐고 뭐 이렇게 각을 줘서 크리스탈 유리처럼 표현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은 매우 좋고요. 그 다음 그거랑 연관해서 조명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쿠키가 있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투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네, 앞부분의 이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병에서 와인이 따로워지는 이 저기 액체의 모양은 조금 더 리얼리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모델링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낫죠. 왼쪽 리얼리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샷들은 제가 3D를 좀 하죠 라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이제 여기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디테일 더 있어야 돼요. 다음 왜 오른쪽은 그 안쪽에 들어있는 입자가 그렇게 리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가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는 그 굴절률이 레이 바운스의 수치를 훨씬 더 높여줘야 되죠. 뭐 병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텍스처가 목에도 들어가고 또 이런 잔에도 들어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좀 부족해 보이죠. 밝음과 어둠이 약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이제 요거 지금 여기에 로고 뒤에다가 약간의 푸르른 느낌도 주었는데 그래도 좀 더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푸른색 그 스팟 조명을 이렇게 뒤쳐주어서 로얄 살루트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게끔 해주었고요. 네, 아주,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이게 무슨 통이죠? 오크통. 오크통의 이런 끝부분의 낡은 느낌들을 좀 더 표현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위스키 그 시음하는 잔들도 다 좋고, 뭐 배경에 블러링 처리된 것들 다 좋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그 부분. 옆에 시거가 있는 것도 뭐, 나름, 네. 구름도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VDB 구름은 아니고, 그냥 구름 이미지를 합성해서 느낌을 표현했다. 네, 범프맵 잘 쓰면 신세계가 열리죠. 글램피틱, 네, 선술집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라이트를 따로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이게 양초의 개념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테이블 라이트가 있어서 이런 느낌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지금 여기 테이블의 나무 간격이 이게 와인병 크기 생각하면 좀 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 배우는 친구가 찍은 것 같은 렌더링이네요. 깔끔하고 정직하다. 그런데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이 샷이 더 나은데 와인 잔이 너무 작아 보이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더 화려하게 연출이 필요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이 둥근 포탄 같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골드로 해주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네. 음, 네, 요런 데서 이렇게 스며드는 빛의 느낌들은 좋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더 손을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건 깔끔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을 수 있겠으나 이제 뒤쪽에 있는 건 복잡하다. 조금 더 이렇게 제어가 필요하다. 는 이제 평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제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조합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일은 더더욱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파티 같은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네요. 이런 노란색으로 좀 튀는 것들을 좀 포토샵에서 약간씩 닦아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른쪽에 그 앞도 필요해 보입니다. 로고가 페이지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죠? 부분 근접샷으로 찍었고, 네, 역시 바디가 좀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 아주 잘 잡았습니다. 아주 남성적이고 있어 보입니다. 바닥도 이게 리얼리티는 있지만 좀 더 바닥이 뒤쪽으로 가면서 좀 약간 더 어두워지는 것도, 그다음 화면의 외곽 부분을 이렇게 밝게 두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주 단아하죠. 모델링 파일 하나하나 지져보면 여기 제가 준 토끼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나뭇가지도 잘 표현했고, 그 다음 이 술잔의 질감들, 그 다음 화면이 렌더링 시간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자기가 노이즈를 준 것인지, 그, 그, 이, 그 분위기를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수평수직 잘 맞췄고, 아주 수작으로 보입니다. 별바람 이야기 잘 봤습니다. 조금 더 콘트라스트를 줄이고, 그 다음 개체들 간의 스케일을 좀 맞추고, 빛이 들어오는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자. 왼쪽에도 보면 여기 지금 근경이 있죠. 그럼 근경이 있을 거면 매트 효과로 어느 한쪽을 좀 가리면서 틈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측광으로 바꾼 것이고요. 네, VTB 구름을 사용해서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고요. 이 코르크 마개가 혼자 돌궁 떨어지게 보인다. 저기만 없었으면 더, 이건 배경을 추가한 것이고요. 그 왼쪽에 우드 케이지가 좀 채도가 높죠. 그 다음 이런
디테일과 보석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드렸던 소스를 사용했을 것 같고, 범프 맵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음, 왼쪽에 저 우드 상자가 그 해상도가 다르고 채도가 높아서 아쉽습니다. 훨씬 낫죠? 훨씬 나은데 또 반서광이 없어. 아, 참. 이 뒤쪽에 이 그 추상적인 그물의 형태가 하나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주제가 하나면은 다른 것들은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개가 배치가 돼야 돼요. 아니면 0.5개, 0.4, 그러니까 여러 개라고 해서 그 주제가 1이면 다른 것들이 1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2, 3, 4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주제가 1이면 1만 아니게 되면 돼요. 더 더 옅게 표현을 하거나 더 부분 끝 이거를 쪼개서 여러 군데에 다른 표현을 해주거나 해서 그러니까 시선이 부딪히는 경우를 가능하면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최종본이네요. 네, 소국주 앞에 드리워져 있는 잎사귀 이게 있는 게 훨씬 낫긴 한데 지금 근경에 컨트롤이 좀 안 됐죠. 나머지 모든 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소국주라고 이게 병에다가 택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은 디테일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아 이건 좀 그렇죠. 푸른색 빛이 그 들이오고 있으니까 어색해 보입니다. 이건 뭐 목업 좋고요. 네, 잘 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셔널한 효과를 잘 표현을 해줬네요. 이건 블룸 효과가 있어서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 이것도 아주 남성스럽습니다. 모이샹동인데, 이게 범프맵의 그 좋은 점이 이런 거죠.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 것, 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 이러한 복잡한 엠보 처리를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좋습니다. 모델링과 그 매핑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유리의 아랫부분의 굴절이 조금 아쉽죠. 조금 더 굴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배경 좀 아쉽고요. 밑에 스탠드로 있는 기둥의 윗부분 역시 모델링이 아쉽습니다. 왕관은 따로 어디서 모델링 파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아마 당시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쭉 보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빛의 느낌도 좋고요. 필요한 것들 다 들어가 있고 자꾸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예쁜 이미지. 여기서 포토샵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약간 더 눌러줬으면 위스키의 짙은 영역이 더 위스키를 안 마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더 예, 멋져 보일 것 같다. 이건 그 굴절률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것만 했어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빵이군요. 마찬가지로 한 개, 한 개, 한 개씩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샷이고요. 그 다음, 한국적인 느낌. 고려 청자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뭐 청화백자에서 얻었고, 뭐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배경과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혼자 서 있는 게 더 예쁘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앞에 이미지에서는 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범프 매핑과 컬러 매핑을 같이 해서 여기 이렇게 범프 효과도 있고 컬러도 따로 넣어줬다. 그렇게 작업을 했네요. 네, 뒤에 구름 하나 넣어주었고요. 네, 뭐 DOF까지 써도 다 좋은데 뒤에 사람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 파티 같은 느낌? 파티 같은 느낌이라 하기에는 빛이 너무 밝죠. 네, 톤앤톤으로 그 유리의 느낌과 라벨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근데 아쉬운 게 용이 그 여기로 평면이 여기 있잖아요. 아마 약간 이렇게 찰랑하는 느낌을
모델링에서 좀 구현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유리의 굴절률과 레이 바운스 좀 더 조절이 필요하고요. 요 뒤에 그 볼 형태의 얼음이 들어가 있죠. 네, 요게 조금 더 나은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랙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지려면 레이 바운스를 좀 더 높여줘야 된다. 앱솔루트 보드카 간단합니다. 이거 앱솔루트 보드카 작업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내부에다가 그 라이트 개체를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있어 보이는데 뭔가 약간 아쉽다. 깔끔합니다. 깔끔하지만 주제가 뭘까요? 111 이렇게 넣다니. 게다가 여기 갑자기 진주 목걸이? 음, 다른 과제 때 만들었던 소스들을 이것저것 가져다가 쓰고 있죠. 네, 이게 훨씬 좋죠. 이 장미꽃도 직접 만들어서 넣은 것 같네요. 주제가 와인병 좀 더 커도 돼요. 이 와인 잔이 이만한데 이거 몇 잔 나오겠어 이렇게 하면. 네, 부분 트리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이 메탈이 100% 크롬으로 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0.0001이라도 러프니스가 들어가주면 더 리얼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이건 노즐 오버. 음, 무난한데 아쉽다. 이 와인 여기 따르는 곳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또 다음 과정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